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미국발 관세 우려는 진정이 됐지만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오른 2,54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2,558선까지도 상단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힘을 쓰지 못했던 건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800억 원 넘게, 개인은 4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 홀로 지수 하방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절벽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메모리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으면서 오늘장 삼성전자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1.3%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1.41% 내린 71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힘이 빠졌던 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5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은 3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였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알테오제는 머크와의 특허 분쟁이 시작되면서 3거래일째 조정되면서 오늘장에서도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SK텔레콤입니다.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대규모 무료 교체 부담감과 함께 신뢰도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호텔신라입니다. 12% 급등했는데요. 면세점에 대한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신해점 수익성 개선이 반영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관망세였지만 전문가님 종목들은 월요병도 없이 무서운 질주 기세 보여줬는데요. 특히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함께하는 공간에서 인증 랠리가 뜨거웠잖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자기소개와 함께 또 공략주 현황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증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하나그룹주가 시장을 갖다가 삼켰습니다. 물론 이제 SKT 관련주도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그룹주가 진짜 시장의 조명을 갖다가 충분히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오늘 그 하나오션을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1시 한 40분, 50분 정도의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이제 할 때 일단 보유하고 있던 물량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나머지를 갖다 남겨둔 거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랬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제 하나그룹주가 당분간 좀 이렇게 하나그룹주 내에서 순환매를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휴를 앞두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 또 지금 연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5월 5일, 6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지 시각으로 하면은 6일, 7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FOMC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연휴를 갖다가 지내는 동안에 미국 FOMC에서 또 트럼프와 파월이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또 피곤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약간 좀 보수적인 리포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쪽이면서 실적이 좀 집중되는 쪽이 아무래도 방산, 조선. 사실 그 하나그룹주를 보면은 요즘에 거의 뭐 하늘이 돕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삼성에서 이제 그 한화 테크윈을 갖다가 삼성 테크윈을 이제 한화 쪽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을 텐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이제 갑자기 막 전쟁들이 막 연이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해지면서 그 거의 이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을 갖다가 하나그룹주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하나그룹주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그 한화오션을 갖다가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 매도를 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오션의 그 차트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이제 저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부방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을 갖다가 드린 부분이에요. 당연히 차트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시그널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점마다 다 되게 타이밍이 좋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그룹주가 사실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하나비전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대형주 중에서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28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한 5일 동안, 한 5일에서 6일 동안, 5일에서 한 5, 6일 동안에 보니까 수익률이 한 20%가 나왔더라고요. 한 15에서 20% 정도. 그러면 시가총액이 28조 정도 되는 초대형주 군에서 이렇게 5일 동안에 20% 이상을 갖다 20%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사실 뭐 하나그룹주 빼고 조선주 빼고 다른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좀 그랬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부분에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돼서 약간 좀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을 싣기는 좀 부담스럽고 재미있는 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과연 넥스트죠, 그렇죠? 다음에 하나그룹주에 좀 눈부신 수익률을 갖다가 가져다 줄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그 하나오션을 갖다가 오늘 뭐 차익을 좀 실현을 갖다가 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 충분히 또 단기 투자도 가능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면서도 한 5에서 10%가 순식간에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또 그리고 내일도 하락하다가 또 저가 매수 밀려 들어오면은 또 양봉 하나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격도가 좀 벌어지고 그리고 단기 상승이 좀 과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오션 10만 원 가나요? 10만 원 간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9만 원인데 뭐 1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하나오션의 실적이 지금 이제 2,500억이 나왔죠, 오늘. 뭐 2,530억, 40억 나왔는데 원래 컨센서스는 1,500억에서 잘해봤자 한 1,800억 정도? 그 정도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데 상단을 훌쩍 넘어서 2,500억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좀 놀라운 점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이 1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그러니까 제일 낮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앞으로 남은 2, 3, 4분기는 이거보다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통 올해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오션의 컨센서스가 한 6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그런데 1분기 가장 안 좋을 때가 2,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1조를 갖다가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라고 그러면 작년에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이 좀 안 됐죠. 1,90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900억에서 올해 1조라고 그러면 5배가 뛴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8조가 올해 1조의 이익을 낸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PER이 30배 언더란 얘기인데 그 정도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전히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모멘텀이나 진짜 막 어떤 주위에서 영업 환경이 막 하늘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 갑자기 막 미국도 이렇게 해군 장관이 또 온다 그러고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트럼프 장남이 또 이제 와서 또 뭐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멘텀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오션, 그렇죠? 하나오션, 한우,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뭐 엔진도 약간 좀 후발주자로 가고 있고, 그렇죠? 원래 사이클이 좀 뒤쪽이니까. 그리고 지금 좀 약간 쉬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렇죠? 한화 에어로. 이쪽이 좀 쉬고 있고, 한화 비전은 반도체 쪽이니까 좀 따라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가장 올라오기 시작한 한화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는 좀 이전부터 다 알고 있던 건데 태양광을 갖다 렌트해가지고 미국의 가정들한테 잘 팔게 한다는 게 그게 지금 되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화 솔루션도 최근에 제가 그 매수 시그널을 갖다 드리고 한 40%가 훌쩍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초강세죠. 그런데 한화 솔루션 역시 만약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장중에 좀 조정을 갖다가 한 3에서 5% 정도 받으면 제 생각에 또 매수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오래 쉬었고 실적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제 그 유상증자 약간 좀 이렇게 좀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횡보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오히려 이제 한화 그룹 중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한화그룹주 내에서만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다녀도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순환매가 아니고 엇박자를 타면은 뭐 똑같은 주식으로도 손해를 보겠죠. 순환매만 잘 타고 다녀도 제가 보기엔 수익이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한화그룹주 자체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에 몇 면을 갖다가 보면 탄력도 되게 좋은데 되게 조정이 되게 순환매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쨌건 뭐 오늘하고 또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앞으로 또 이제 연휴 또 전후 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화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제가 이제 한화를 갖다가 작년에 3만 원대에 3만 원에서 이제 3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미국이 왜 그렇게 한화 쪽에 이렇게 좀 약간 구애를 갖다가 하는지.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이 지금 중국이죠, 그렇죠? 이쪽이 중국이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잘 안 써지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배의 대부분이 지금 시진핑 이후에 만들어진 신식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금 함정의 70%가 시진핑 이전에 만들어진 이제 구형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뭐 첨단 시설이나 그런 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절대적으로 함정수 자체도 지금 약 4대 3 정도니까 미국이 지금 많이 이걸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사실 조선업의 기반이 사실 거의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데 기술력은 1위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은 1위. 그리고 생산 능력은 2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뭐 MRO 쪽은 미국이 이제 어떤 군사 기밀 같은 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한화와 방산, 조선주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ABL바이오도 그렇고 이쪽 바이오텍 쪽이 오늘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삼성바이오나 이제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약간 상승의 강보합을 갖다가 보이면서 바이오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3% 이상 급락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전날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5%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한 6% 급락했죠. 그러니까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순식간에 지금 35만 원대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캠바이오도 이제 오늘 한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급락하는 부분을 기회로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저는 기회로 이제 지금 다시 매수를 갖다가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다만 좀 급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갖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종목 중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이렇게 지금 급락을 갖다가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다시 이제 그 특허 이슈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로자임에서 이제 알테오젠에 또 이제 그 가는 그 바짓거리를 지금 이제 잡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알테오젠에서 이제 한 5월 말 정도까지 이제 특허로 갖다 등록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가더라도 이제 박스권 정도로 갖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 선을 갖다가 40만 원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마 한 5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가 그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리가캠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ABL은 지금 이제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단계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안정성 위주로 좀 접근을 갖다 한다 그러면 일단 두 종목을 갖다가 알테오젠하고 리가캠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은 말씀드렸던 그런 특허 이슈가 일단 5월 말 정도에 좀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5월 달은 좀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35 이하 정도는 35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단계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오늘 이제 분할 매수 시그널을 갖다 일부는 지금 이제 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서울경제 방송에서 이제 매수로 갖다가 6번 정도를 제가 이제 타이밍을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하고는 100%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그런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알테오젠을 갖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점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단기간에 40만 원, 35만 원으로 급락을 갖다 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좋은 관점으로 또다시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 매수할 그럴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번에 매수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빠질 때마다 그렇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갖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리가캠이 오늘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리가캠이 조금 더 단기 반등은 좀 빠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봤을 때는 리가캠이 좀 이슈가 좀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사실 시장이 이제 연휴를 갖다 앞두고 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펩트론도 많이 하락했고 카페24는 오늘 좀 올랐지만 결국은 지금 제가 이제 뭐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에서도 이제 그 수익률 상승률 상위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방산, 조선, 바이오 이제 그쪽임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뭐 방금 전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제 뭐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보시면은 그 LIG 넥스원인데 이렇게 한 3일 정도 음봉이 지금 3개가 큰 음봉이 발생을 갖다가 했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캡처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뒤에 또 이제 LIG 넥스원을 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수가가 17만 원과 21만 6천 원인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LIG 넥스원의 차트를 갖다가 크게 그려보면 앞에서 보신 시점은 이 시점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계속 급등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한 40% 50%가 상승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9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21만 원부터 해서 32만 원까지 랠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50%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있더라도 방산 조선을 갖다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이렇게 이런 대형주에서 막 50%, 막 100% 이런 수익률이 불과 한 뭐 3개월 정도에 나온다는 게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이 안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잘 가는 주식은 이렇게 조정이 결국은 매수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좀 가파르게 받았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낙폭이 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점이 결국은 이렇게 3일 조정받고 이때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여드린 시점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고 다음 날에 한 8%, 9%가 급등을 했어요. 그 뒤에 좀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을 이뤘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방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갖다가 드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보르노이란 주식입니다. 보르노이란 주식인데 제가 이제 한 7만 5천 원 정도의 방송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르노이, 펩트론, 그리고 또 삼천당제약 이제 이런 주식들은 아직 이제 사실 뭐 임상을 갖다가 실패하고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좀 많이 싸다 그러면 사실 좀 주식을 갖다가 천천히 좀 매수를 갖다가 해서 좀 묵혀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식들은 사실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사실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작정하고 한꺼번에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그 다음 날에 보시면 시간이 한 8시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공방에서 신호를 갖다 드렸고,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이죠.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 산 게 아니고 상승하기 전에 전날에 급락했을 때 내일은 보르노이가 가는 좀 상승 슈팅이 나올 만한 흐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린 거고, 다음 날 그러니까 22%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 추가로 상승해서 보시면 이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보르노이 15만 원에 매도한다. 그러니까 매수가는 11만 2천 원이고 매도가는 15만 원이니까 한 4일 만에 한 33%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잘 가는 주식을 이렇게 아주 적재적소에 좀 드라마틱한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잡는 게 그런 우량주 수익 매매의 가장 기본이고요. 올릭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한 120분 동안에 VI가 한 2번 걸리는 그런 타이밍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형주인 포스코홀딩스도 하루에 이렇게 한 8% 급등했을 때,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보시면은 장중에 막 오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시간이 보시면 9시거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한 6% 상승했다가 한 날 장 전에 말씀을 갖다 드린 거니까 오늘 이제 어떤 업종과 어떤 주식이 움직이겠다, 어떤 대형주가 주도주가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다 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건 뭐 전문가를 갖다가 혹은 뭐 내가 좀 주식을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그래도 검증된 그런 좀 사람을 갖다가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양력도 한번 참고를 해놨으니까 일단 뭐 25년 동안 이렇게 국내 초대형 증권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정석적으로 되게 주식을 갖다가 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온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료 자료 역시도 지금 배포를 딱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휴 때 좀 어디 놀러 가시고 그러실 때 이런 자료 역시도 함께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조정 국면에서의 전략도 짚어주시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트와 수급에 대한 공략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보보안 테마 SK텔레콤의 해킹 여파 속에서 주목받았고 제약바이오 테마는 하크에 대한 기대감 소멸과 그리고 개별 이슈 속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정보보안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테마가 강세를 보였던 건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기반의 본인 인증 절차가 중단되면서 긴장감이 확산됐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에 착수하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공식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보 보안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매수세를 집중했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한싹,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 이슈에 힘입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유비벨록스, 유심 칩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유심 교체에 대한 수요 급증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 짚어볼 텐데요. 지난 25일 세계 최대의 암학회인 AACR 학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오늘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름 테라퓨틱의 개별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방암 신약 후보 물질인 ORM5029에 대한 임상을 자체적으로 중단을 한 건데요. 간부전 사망 사례 이후 자체적으로 임상에 대한 내용을 끄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에 매도 물량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자사 임상 중단 소식에 오늘장에서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최근 자사 신약인 자큐버의 효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정보 보안 테마 그리고 약세를 기록한 제약바이오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오늘 사실 시장을 갖다 가장 주도했던 하나그룹주인데요. 가장 키워드는 일단 뭐 관세 협상, 그리고 이제 방산 고성장, 그리고 이제 조선 협력, 이런 이제 세 가지를 갖다 키워드로 볼 수가 있고요. 당장 내일 모레죠, 이제 30일에 이제 미국 해군 장관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장남이 이제 방한해서 하나그룹의 어떤 조선소 그쪽으로 갔다가 방문을 갖다 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가 나올까, 그 부분은 되게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늘 뭐 그 나왔던 이제 LNG 쪽 같은 게 약간은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LNG 쪽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중국을 갖다가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분 좋은 슈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그룹주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멘텀과 실적이 가장 좋은 그런 그룹 쪽이기 때문에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한화의 그런 계열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나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갖다 드리면, 지금 일단 가장 강한 흐름은 이제 하나오션이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갖다 했기 때문에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모멘텀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은 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마일드하게, 그거보다는 좀 덜하게 지금 상승 중인 게 지금 하나 시스템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필리조선소 쪽에서 이제 무언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좀 관심을 가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이제 뭐 유증 관련해서 또 무언가 또 시장에 어떤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그룹주의 어떤 그 순환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제가 좀 좋은 아이디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그룹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는 30일에 미국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서 한화그룹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멘텀과 함께 오늘장 실적이 반영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시스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 유심 관련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SK텔레콤에서 안타까운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보 보안 이슈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그래도 가장 강한 그런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유심 관련 쪽이겠죠. 오늘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 보셨다시피
SK텔레콤 그 대리점마다 정말 줄이 계속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이런 내용이 좀 가장 지금 좀 시급한 부분은 이제 부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실제로 이제 5천만 원을 갖다가 인출해서 하는 해킹 피해가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당장 나한테도 바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시급성이 지금 딱 대두가 된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심 교체가 하루에 15만 개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모두 바꾸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의 모멘텀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뭐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 점상이잖아요, 오늘. 상한가를 갖다가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장중에 풀리거나 그럴 때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오늘 점상을 갖다 기록했던 그런 대장주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갖다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형주긴 하지만 이제 유비벨록스가 일단 여기 보시면 점상한가를 갖다 오늘 기록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9,320원.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모멘텀, 일단 그 시급성과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건 기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노이즈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또 사실 시가총액도 지금 뭐 1,000억 초중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한가를 갖다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나 만약에 점상이 만약에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뭐 그 RFID 관련주인데 이제 1호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직접적인 그런 수혜를 갖다가 받는 쪽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13% 정도 상승을 갖다가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접근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장 대장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비베러스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 유심칩 쪽을 갖다가 잘 보다가 그쪽에서 만약에 좀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상한가가 좀 풀렸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쪽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쪽 유심 쪽 그리고 이제 SK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제 장중에 계속 여러분들께 체크를 갖다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심 관련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SK텔레콤에서 유심 해킹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개인정보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한 유비벨록스 그리고 이루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AACR이 개막하면서 이슈에 대한 모멘텀은 다소 좀 사그라든 것 같은데요. 네. 조정 국면에서의 기회 짚어주신다고요? 네, 일단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AACR 이런 학회가 있으면 그 전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간 중에 상승을 하거나 끝나고 상승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되게 짧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오른 게 그게 AACR의 효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지금 방산 조선 쪽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단 바이오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바이오텍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전히 관세 엣지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짠다 그러면은 사실 바이오를 갖다가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갖다 하기가 어렵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차 특허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특허 이슈 아니면 사실 이게 하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 이슈로 하락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텍 쪽이 급락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금리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5월 5일, 6일 그때가 됐을 때 뭐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뭐 금리를 갖다 인상하거나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니까 지금은 사실 악재로 갈 수 있는 게 특허 이슈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 그래도 알테오젠을 갖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다시 특허 이슈로 해서 이제 급락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 할로자임에서는 일단 키투르다의 그런 피하 제형이 특허를 갖다가 침해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조 9천억짜리 그런 기술 수출을 갖다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빅파마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알아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끝난 거다. 특허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끝난 거다. 그런데
사실 한로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계속 이 부분을 갖다 제기를 해왔으니까 무언가 갖다가 조금 더 준비를 갖다가 해서 어쨌건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알테오젠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별개의 물질이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특허 자체에서 어떤 노이즈가 나오기보다는 일정을 갖다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급락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알테오젠은 저가 매수의 그런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되면은 좀 더 주식을 갖다가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낙폭은 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일단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 부분을 우리가 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법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강세 테마, 하나그룹주, 유심 관련, 그리고 바이오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기다리던 기법 시간인데요. 네. 오늘 혼조장에서도 하나그룹주 같은 우량주들에서 높은 타점 나왔는데 이런 우량주들 높은 타점 내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그 텐베거 될 종목들을 갖다가 좀 계속 추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주식들이 급락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죠. 자,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승 추세를 갖다 하든지 횡보 추세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든지 셋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횡보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어떤 뭐 시장이 폭락을 한달지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업종에 어떤 악재가 나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본연의 추세를 갖다가 이탈할 때 반드시 추세를 갖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율 반등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되게 작은 수익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PDF 자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량주 수익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하락 추세를 갖다 그리던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이게 이제 2023년인데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이 확 커지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그 시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투매가 지나고 나면은 되게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60만 원에서 90만 원이 순식간에 올랐거든요. 한 50%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급락할 때 그때가 우량주 수익 매매의 가장 좋은 포인트라죠. 자세한 내용은 PDF 자료에 보시면 이제 해당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갖다가 그리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이탈을 갖다가 하면 보시면 이게 지금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가 한 2배, 한 3배가 순식간에 올랐다가 한 9,000원까지 한 3분의 1 이상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배가 순식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갖다 회복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서 충분히 싼 가격에 보통 매수를 갖다 하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갖다가 거의 안 하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큰 노하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이 하락할 때가 이게 사실 가장 큰 조건입니다. 요즘처럼 또 이제 불안한 시장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수익 매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죠. 보조 지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격도를 갖다 많이 보는데 보시면 이제 20일 그리고 5일 그리고 60분 이격도도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때 여러분들이 한 2시간 혹은 뭐 3시간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를 갖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방에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시간상 자세하게 전하지 못했던 기법에 대한 내용 저희가 기법서를 PDF로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삼성중공업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선주들의 실적 랠리 속에서 혼자 외롭게 1분기 실적을 하회했는데요. 네. 하지만 호재로서는 계속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그 현대중공업, 현대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다 정말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은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전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 삼성중공업은 좀 밋밋하죠. 자, 일단 대형 조선주 중에서 유일하게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갖다 하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경여금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권비 때문에 컨센을 갖다 하회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LNG하고 FLNG. 사실 이 부분이 전 세계 1위인데 전 세계 2위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을 갖다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독주란 말이죠.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는 지금 뒤늦게 약간 발동이 걸리는 흐름이고, 그래서 사실 뭐 좀 조정이 나온다고 그래도 낙폭이 좀 미미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독주 체제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예, FLNG 역시 지금 삼성중공업이 독주로 갖다 굳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격은 보시면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한 2.9%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가 한 15,150원 정도에 마감을 갖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상승이 지금 어쨌든지 조선주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타 조선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로 좀 낮게 나오면 낮게 나와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17,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밑에 보시는 가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역시 오를 때 보면은 되게 좀 안정적이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이 정도로 나와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갖다가 받는다면 여러분들 포트에 한번 넣어보시는 것 갖다가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승률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하나오션 지난주에 짚어주시고 최고 23%까지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장 호실적 속에서도 인증 랠리가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첫 방송 주간에 짚어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20%가 넘는 슈팅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LNG 테마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수요일에 미국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합니다. 특히 그 일정 속에서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한화그룹 방문인데요. 관련 수혜주로 오늘자 호실적을 발표한 한화오션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정보 보안 테마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오늘자 상한가 기록한 유비벨록스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바이오 시밀러 테마인데요. 지난 25일부터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인 AACR이 개막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모멘텀은 소멸이 됐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경우 특허 분쟁 이슈가 겹치면서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라는 점에서 오늘장 매수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은 삼성중공업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